사랑니 발치가 130만 원, 출산 후 퇴원했더니 6천만 원, 심지어 진료 중에 눈물 흘린 비용까지 청구한다? 병원비 없어서 파산하는 사람들, 미국 의료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미국인데요. 미국 여행 갈 때면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미국을 보면 여행 중 다치면 최악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체온 체크만 했을 뿐인데 $100를 청구받는가 하면 자연분만 후 하루 입원했는데 약 6천만 원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의사 앞에서 울었다고 정신건강 진단으로 5만 원을 추가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술 뒤 기침, 통증 완화를 위해 고민형을 주고 이후에 최대 21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구급차를 탑승해서 병원까지 가는 비용을 중간에 듣게 되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구급차에서 뛰쳐나오게 된다는 밈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료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그 진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고 없고가 의료비 지불에 있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로 제가 항생제 처방을 위해 의사를 보고 청구서에 266불이 나왔지만 보험 처리 후 제가 최종 부담한 금액은 50불이었습니다. 아기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의사 진료를 제외하고 병원 이용료만 5,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고 나서 134불 정도 납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저는 2달 전에 어금니 한 개 충치 치료를 받았었는데 보험 적용 전에 진료비가 452불 나왔습니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나마 의료비 혜택은 보지만 만약 의료보험 없이 암 수술같이 큰 수술을 하면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거나 황당한 의료비를 받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머전시 응급실을 가거나 얼전트 케어를 방문할 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는 의료비 흥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과다 청구된 비용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주고 의료비 협상을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해주는 의료비용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환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현지에 있는 미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반 가정에서는 의료비가 주유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큰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인 부채 부담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국인 5명 중 1명은 의료비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미국인 약 5만 3천 명이 질병으로 파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약국을 마트처럼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1인당 의약품 지출 1위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의료비가 부담이 되니까 특히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병원을 가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멜라토닌 성분의 약들도 처방전 없이 이렇게 다양한 용량들로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알러지 약인 항히스타민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필요한 마스크들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 시 사용하는 이런 리페어 키트나 필링할 때 쓰는 것들, 틀니 고정제 같은 물품들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국민 의무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국민이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보험 체계의 시스템이 없고요,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국가와 주정부 차이에서 제공해주는 공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마다 또는 직장마다 본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른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의료비가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서비스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어떤 진찰을 받게 되면 건보와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감기약을 처방받았을 때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막 딴 그런 의사에게 감기약을 처방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 처방받는데 들어가는 진료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병원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마치 주식회사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똑같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병원마다 의료비를 다 다르게 책정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공짜는 없다, 혹은 모든 서비스도 비용이 든다와 같이 의료 문화나 서비스 문화를 공감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미용실 방문 시 커트 비용에 머리 감겨주고 드라이 해주는 비용 다 들어가 있지만 미국은 커트 비용 외 머리 감겨주는 비용, 또 미용사에게 팁을 따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의료 행위 자체도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모든 서비스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 혜택도 달라서 환자마다 내야 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직장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일수록 혜택이 좋은 보험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직장보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직할 때 직장보험이 어떤지 꼭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을 통해서 2인 가족 기준 한 달 보험료로 총 $1,18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40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440는 직장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직장 보험이 없다면 개인이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한 달 평균 2인 가족은 $1,075 정도,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약 $1,400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 보험만 들 경우 보험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풀옵션 보험을 매달 납부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했듯 황당한 금액의 의료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험료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8.8%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이 비중은 매우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의료의 행정체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앤썸, 카이저, 휴메나 등 수많은 민간 보험사가 존재하고요. 보험사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보험을 적용하는 정책도 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주마다 의료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환자가 어떤 보험사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의료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의료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비싼 인건비도 문제입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문제 때문인데요.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 순위로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 이하 정도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로비스트 문제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화돼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병원비와 약값을 올려갈 때도 이 로비스트들의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배만 불리고 정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많은 셈이죠. 실제로 비교해보면 미국 의료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비싼 편인데요. 인구 1인당 경상 의료비가 우리나라와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다른 선진국보다 짧은 편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요, OECD 국가 평균이 80.5세인데 반해 미국은 79.5세에 그칩니다. 유아 사망률도 높은 편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료보험을 제공해주는 대기업은 한정적이고요. 소기업의 경우 의료보험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격 요건이 복잡하고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공보험조차 가입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 2022년 기준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8.4%에 이르고요. 보험 없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개인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음과 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신약이나 새로운 수술 기법은 또 미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렇게 독특한 의료 시스템이 어찌 보면 의료 체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는 만들지 못한 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점이죠. 의료 접근성만큼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